부산의 가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닷바람이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흘러들었고 노을빛은 붉게 번져 벽돌 건물의 틈새를 물들였다. 도시의 소음은 저 멀리 바다로 흩어지고 남은 건 낡은 전신주 사이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뿐이었다. 해안가 근처의 작은 공원에는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회사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노인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그 속에서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한 소년이 복권 가판대 옆에 서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민재였다. 10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그 눈빛에는 이상할 만큼 어른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조용히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복권 몇 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는 늘 궁금했다. 행운이라는 것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해에 질 무렵 하늘은 금빛에서 붉은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민재의 옆에는 오래된 철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종이 상자와 몇 개의 동전이 있었다. 오늘은 많이 못 팔았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동전이 손바닥에서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어쩐지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마른 체격, 청소부 유니폼, 그리고 익숙한 미소. 그는 곧장 그 여자를 향해 달려갔다. 엄마, 해우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에 복권 돈통을 내밀었다. 조금밖에 못 팔았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대요. 해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네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마워. 그녀의 손끝은 거칠었고 손등에는 미세한 상처들이 있었다. 그것은 세월과 노동이 남긴 흔적이었다. 민재는 그런 엄마의 손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나 빨리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일 안 하게 해줄게요. 해우는 웃었다. 그럼 엄마는 뭐 하고 살아야 하지? 그냥 쉬세요. 매일 바다 보면서요. 그 말에 해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래, 바다. 참 오랜만에 여유롭게 본다. 노을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복권 가판대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민재는 아직 남은 복권 몇 장을 정리하며 물었다. 엄마, 저녁 뭐 먹어요 글쎄. 집에 남은 김치찌개 데워 먹자. 오늘 월급 들어오면 고등어라도 사올게. 와, 고등어 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반응에 해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조용하던 거리 끝에서 고급스러운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다. 빛이 반짝이며 민재의 눈을 스쳤다. 그 차가 멈추자 한 남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 차림, 반짝이는 구두. 민재는 그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다. TV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부산의 유명한 건축가 이도현이었다. 와, 진짜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도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잠시 손목시계를 보고 고개를 들어 노을이 사라져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재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순간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까만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이도현은 잠시 멈춰 서서 아이를 바라보다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멈춰 섰는지 몰랐다. 그저 저 아이의 눈빛 어딘가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다. 엄마, 저 사람 알아요.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다. 혜운이 놀라서 아이를 돌아보았다. 누구 저 아저씨요. TV에서 봤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건물도 짓고 상도 많이 받았대요. 혜운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멀리서 바라본 남자의 얼굴. 그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수년 전. 아직 젊고 뜨거웠던 시절. 그녀의 삶에 가장 큰 흔적을 남겼던 남자. 이도현. 혜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재야. 가자.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뒤돌아서려 했지만 민재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왜요? 아저씨가 우리 쳐다봐요.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가자. 그러나 늦었다. 이도현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가 조용히 포장도로 위를 울렸다. 노을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질 무렵이었다. 혹시 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스며들었다. 실례지만 혹시 혜운 씨 맞나요? 혜운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인은 그가 한때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정말 당신이군요.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놀라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작은 소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소년의 눈빛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엄마. 이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혜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리고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쳤다. 이도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이 변했네요. 세월이 그렇죠. 혜운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재. 민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이도현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는 어쩐지 이 순간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 과거가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혜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짠내가 섞인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어둠 속에서 멀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그렇게 낡은 공원 벤치 앞에 서 있었다.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감정이 이 한 장면 속에 고요히 녹아들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졌다. 공원의 가로등이 노랗게 흔들리고 벤치 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민재는 낯선 긴장감 속에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어른을 번갈아 바라봤다. 혜우는 말없이 서 있었고 이도현은 그녀 앞에서 한 걸음 떨어진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멀리서 부드러운 음악이 들려왔다. 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었다. 낡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가 어쩐지 오래된 기억의 문을 천천히 두드리는 듯 했다. 오랜만이에요. 혜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이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지만 그 미소의 결은 여전히 따뜻하고 익숙했다. 정말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혜우는 시선을 피한 채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세상은 좁네요. 당신이 부산에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추억의 잔향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동시에 그 멈춤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 했다. 민재는 두 사람의 침묵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 아저씨랑 아는 사이야? 혜우는 대답 대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예전에 친구였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주 오래전 친구지.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엄마랑 같이 학교 다녔어요. 이도현이 대답하려는 순간 혜운이 가볍게 끼어들었다. 민재야.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재는 여전히 눈앞의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묘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엄마의 표정이 그렇게 복잡해지는지, 왜 이 남자가 엄마를 볼 때마다 숨을 길게 내쉬는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혜운 씨,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잠깐만요. 나중에. 정말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혜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글쎄요.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의 손을 이끌었다.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이도현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공원 가로등 불빛 속에서 혜운의 뒷모습은 조용히 흔들리며 멀어졌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나간 시간, 잊으려 했던 감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이도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공원을 찾아가 벤치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보곤 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같은 향기, 같은 노을빛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한 사람의 미소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회의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동료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 창 너머로 그날 혜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이도현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에 그가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한 선택을 했다. 그는 차를 몰고 다시 그 공원 근처로 향했다.
혜운이 일하는 건물 근처였다. 늦은 시간.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묵묵히 청소기를 밀고 있었다. 낡은 유니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 그녀였다. 이도현은 잠시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꼭 쥐었다. 무언가 해야겠다고.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되는 청소 도구의 향이 퍼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혜운의 등을 향해 다가갔다. 혜운 씨.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커지고 곧 익숙한 놀라움이 번졌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그들은 건물 로비 구석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판기 커피 향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대화의 틈새를 메웠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나는 너무 바빴어요.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혜우는 말없이 컵을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떠났죠. 그땐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했어요. 그가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많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후회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은 거리 위로 번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의 말이에요?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똑바로 향했다. 민재는 제 아들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혜운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가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민재는 제 인생의 전부고 제 선택의 결과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다. 이도현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그래도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젠 도망치지 않고 싶어요. 혜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냥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때 당신을 떠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으니까요. 라고 낮게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오직 빗소리만이 그들의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이도현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무엇을 바라는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당신의 용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도움이라니요? 난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 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혜우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걸 바라봤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사람이 바뀌긴 하나요? 이도현은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건 늦을 수 있지만 후회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혜우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에게는 상처 주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아이는 순수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엮이기엔 아직 너무 어리죠.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 아이에게는 상처 주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나도 다시 사람다워지고 싶어요. 그때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재즈 음악이 조용히 끝나고 새로운 멜로디가 시작되었다. 부드럽지만 어딘가 슬픈 피아노 선율이었다. 그 선율이 흐르자 두 사람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곡 기억나요? 이도현이 조용히 물었다. 해우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카페에서 나왔던 곡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미소가 스쳤다. 그때는 모든 게 쉬워 보였는데 이제는 어렵죠. 그가 낮게 대답했다. 그래도 그 음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어쩐지 고맙네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가 멈추고 하늘에는 희미한 달빛이 떠올랐다. 이도현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매일 복권 가판대 옆에서 사람들을 지켜봐요. 그 아이는 행운을 믿어요. 그게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그녀의 말에 이도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도 그 아이에게 조금의 행운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해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 뒤로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아노 선율이 시간의 틈새를 넘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펴고 있었다. 오늘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다. 그는 그렇게 적었다. 엄마가 그 아저씨를 볼 때 마치 눈 속에 바다가 들어 있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쩐지 그날의 바람이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부산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에는 겨울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거리는 은은한 햇살로 젖어 있었다. 해우는 이불을 개며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의 머리카락에는 아직도 바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전날 밤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도현의 눈빛,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건드렸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그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민재를 생각하면 그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없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도움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민재는 학교가 끝난 뒤 공원으로 향했다. 하늘은 청명했고 공기 속에는 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손에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바다, 배, 그리고 구름이 가득했다. 민재야 나측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돌아보니 이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편한 차림이었다. 어제의 정장 대신 회색 코트를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저씨다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제 엄마랑 이야기했죠. 엄마가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이도현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엄마랑 오랜만에 이야기했어. 정말 강한 분이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해요. 그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살짝 넘겼다. 그림을 그리는구나, 네. 그냥 바다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었다. 전 바다를 좋아해요?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잖아요. 파도가 와도, 비가 와도 결국엔 다시 고요해지거든요. 그 말에 이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참 예쁜 생각이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도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단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상하게 좋아하던 걸 점점 잊게 되더라.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안 돼요. 이도현은 작게 웃었다.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좋을 텐데 사람은 가끔 너무 멀리 돌아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잎이 흩날렸다. 민재는 그림을 계속 그리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엄마랑 친구였어요? 그 질문에 이도현은 손끝을 멈췄다. 오래전 이야기야. 너무 어린 시절이라 설명하기 어려워. 좋아했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그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야, 넌 정말 정직하구나. 엄마가 그랬어요. 거짓말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아서. 언젠간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요. 그 말에 이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지면서도 아려왔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생각, 모든 게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있었다. 그때 민재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봐요. 그림 속에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자신, 왼쪽에는 엄마, 오른쪽에는 낯선 남자.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선명했다. 이게 누구지? 이도현이 묻자 민재가 말했다. 그냥요. 꿈에서 봤어요. 엄마랑 어떤 아저씨가 웃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에 이도현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의 미소는 분명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의 한 조각이었다. 민재야, 그가 낮게 말했다. 그림을 계속 그려. 언젠가 네가 그린 바다가 누군가의 마음을 구할지도 몰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도 다시 그림 그려요. 잊은 걸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이도현의 가슴이 울렸다.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그에게 오래된 약속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이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젊은 시절, 해운과 함께 스케치하던 바다 풍경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미완성의 그림 한 점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민재가 그렸던 바다랑 닮았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이도현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조그마한 화구 세트를 들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연필을 꺼냈다. 햇살이 그의 손등 위로 비쳤다. 잠시 후 민재가 달려왔다. 아저씨 또 왔네요 그래? 약속했잖아. 나도 그리기로. 그들은 나란히 앉아 각자의 바다를 그렸다. 민재의 바다는 밝고 따뜻했다. 하지만 이도현의 바다는 어딘가 쓸쓸했다. 아저씨 바다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직 햇살이 덜 들어서 그런가 봐. 그럼 제가 그려줄게요. 민재는 이도현의 그림에 노란빛 크레파스를 더했다. 햇살이 번지는 것처럼. 이제 됐죠.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었다. 이도현은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훨씬 좋아졌어. 고마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햇살은 언제나 어린 마음에서 온다. 그날 저녁, 해우는 아들이 들고 온 그림을 보고 놀랐다. 이건 뭐야? 오늘 아저씨랑 같이 그린 거예요. 아저씨 바다는 어두워서 제가 햇살을 넣어줬어요. 그녀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림 속의 남자는 분명 이도현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주변엔 따뜻한 노란빛이 감싸고 있었다. 민재야, 그 아저씨는 어떤 분 같아? 슬퍼 보이지만 착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사람 볼 때 눈이 조금 달라져요. 그 말에 해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밤이 깊었다. 해우는 잠든 민재 옆에 앉아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추억의 그림자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민재야, 네가 모르는 세상엔 참 많은 사연이 있단다. 창문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이도현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겠어요. 그 아이를 통해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진심이길.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공원으로 갔다. 그 안에는 새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재에게 바다를 그릴 때마다 기억해라. 어둠이 와도. 햇살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걸. 그는 벤치 위에 그것을 놓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리서 민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해운의 모습이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리고 햇살이 다시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그날 이도현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이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밤새 불었던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는 잔잔하게 햇살을 머금고 있었다. 민재는 책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학교에 가기 전. 어제 벤치 위에 두고 온 스케치북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벤치 위에는 여전히 그가 그린 바다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봉투 하나가 살포시 얹혀 있었다. 하얀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민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새 스케치북과 색연필,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재에게 바다를 그릴 때마다 기억해라. 어둠이 와도. 햇살은 언제나 돌아온단다. 이도현. 민재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고 미소를 지었다. 햇살이 그의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겠다.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흩어졌다. 해우는 그 시각.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밤의 그림을 떠올렸다. 민재가 그렸던 그림 속 노란빛, 그리고 이도현의 얼굴. 그 빛은 단순한 크레파스의 색이 아니라 잊고 있던 온기 같았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바닷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된 이름이 속삭이는 듯했다. 해운아, 괜찮아질 거야. 오전 10시. 이도현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탁 트인 바다 전망. 그는 그곳에서 늘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요즘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책상 위에는 민재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의 바다 위에는 햇살처럼 퍼진 노란빛이 번져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건축이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에는 묘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빌딩과 탑을 세웠지만 그 어느 것도 마음의 집을 짓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금 한 소년의 순수한 그림 한 장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점심 무렵 이도현은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그는 민재를 만나고 싶었다. 단지 안부를 묻고 싶을 뿐이었지만 어쩐지 그 이상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다. 벤치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떨어진 낙엽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새 스케치북으로 또 바다를 그릴게요. 민재의 드림. 짧은 글이었지만 그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일렁였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다. 혜운 씨, 혹시 오늘 저녁 잠깐 시간 괜찮아요. 민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혜운은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다. 다시 만나면 안 돼.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감정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네, 일 끝나고 잠깐 괜찮아요. 저녁이 되자. 그들은 해안가 근처에 작은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 바다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민재가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뻐했어요. 그 아이는 단순하지만 마음이 깊어요.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세상 모든 걸 그림으로 표현해요. 말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술가의 마음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아마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혜우는 잠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운 씨, 혹시 다른 일을 찾아볼 생각은 없어요? 다른 일요 청소 일은 너무 힘들잖아요. 당신에게 맞는 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빚지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의무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아주 미세한 기대가 함께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빛이 바다 위에 흩어지고 있었다. 이도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공원에 갈 거예요. 민재한테 약속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와요. 혜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혜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쳤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탁자 위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젊은 시절의 이도현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봤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눈빛이네요. 그녀의 손끝이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문득 민재의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아저씨를 볼 때 눈이 달라져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정말 그 아이는 모든 걸 다 보는구나. 다음 날 아침 공원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민재가 벤치에 앉아 새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었다. 조금 뒤 이도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혜운의 모습이 있었다. 엄마도 왔네. 민재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혜운은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민재가 여기서 그림만 그린다길래 한번 와봤어요. 잘 왔어요. 이도현이 말했다. 오늘은 같이 그릴까요? 그는 새 종이를 꺼내 세 사람의 앞에 펼쳤다. 우리 함께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죠. 민재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엄마는 하늘, 아저씨는 바다, 나는 사람들을 그릴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그림 위에 손을 움직였다.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뒤섞이고 햇살이 그 위로 비쳤다. 그 순간 세 사람의 그림 속 바다는 진짜처럼 살아 움직였다. 그날 저녁 혜우는 다시 느꼈다.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봄빛 같은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민재야? 응. 엄마 오늘 아저씨 어땠어?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 아저씨도 웃어요. 그게 이상하지만 좋아요. 그 말에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래, 웃는 게 좋은 거야. 창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리고 있었다. 부산의 아침은 언제나 바다 냄새로 시작됐다. 창문을 열자 짠 공기가 스며들었고 부드러운 햇살이 낡은 벽지를 천천히 비췄다. 혜우는 커튼을 젖히며 잠든 민재를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어제의 그림, 세 사람이 함께 그린 그 바다 위의 햇살이 자꾸 떠올랐다. 그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시 시작하라는 조용한 신호 같았다. 책상 위에는 이도현이 건넸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이걸 받아들여도 될까? 민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오늘 아저씨 또 올까 글쎄, 바쁠 거야. 혜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근데 왜 아저씨 생각나? 그냥요. 아저씨가 웃을 때 엄마도 같이 웃으니까. 그 말에 혜우는 잠시 손을 멈췄다. 아이는 늘 본질을 꿰뚫는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네가 대신 엄마 웃게 해줄래? 응. 약속. 그날 오후 혜우는 이도현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혜운 씨,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예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다. 부산항 근처의 작은 건물. 그곳에는 이도현이 운영을 돕는 복지재단 사무실이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깨끗한 로비와 따뜻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공기에는 이상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이도현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미소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저희 재단이 새로 운영하는 사회지원센터예요. 여기서 근무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청소나 관리도 포함되지만 방문객 응대나 서류 정리 같은 일도 함께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혜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혜운 씨는 충분히 성실하고 섬세해요. 무엇보다. 이곳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에 혜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 불렸다. 그날 저녁, 혜운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리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와, 예뻐요. 그래, 좀 어색하지 않니? 아니요. 엄마가 진짜 회사 사람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래. 내일부터 엄마도 새로운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혜우는 새 직장으로 향했다. 건물 앞에는 하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부산 사회복지문화센터.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이 눈부셨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혜운 씨, 오셨군요. 센터의 담당자 유리 씨가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은 간단히 일 설명만 드릴게요. 혜운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녀의 첫걸음은 서툴렀지만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점심시간 무렵 이도현이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첫날인데 괜찮아요. 그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는 그녀 옆에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다 쪽으로 트여 있는 창이었고 햇살이 바닥에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 창 참 좋네요. 네, 아침마다 바다 냄새가 들어와요. 딱 혜운 씨 같아요. 네 세상에 닫힌 문이 있어도 언제나 바람이 들어올 창문은 있잖아요. 그녀는 그 말에 미묘하게 웃었다. 건축가답게 말하네요. 직업병이죠. 그의 대답에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저녁, 혜우는 퇴근길에 시장을 들렀다. 싱싱한 고등어 2마리와 채소 몇 가지를 샀다. 민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민재가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좋은 하루였어요. 응. 아주 좋은 하루였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도와주셨지. 응. 근데 그분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 같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한테도 엄마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눈이 가끔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살짝 끌어안았다. 너무 어른스럽다. 우리 민재. 며칠 후 센터에서 혜우는 빠르게 일을 익혔다. 직원들과도 서서히 가까워졌다. 그녀는 일의 보람을 느꼈고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도현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와 두려움, 이제는 온기와 자신감.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찾던 건축이야. 어느 날 이도현은 센터 옥상으로 그녀를 불렀다. 여기서 보는 바다. 그림으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는 혜운에게 스케치북을 건넸다. 나 그림 잘 못 그려요? 괜찮아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면 그게 예술이죠. 그녀는 연필을 들었다.
바다를 그리면서 속삭였다. 처음엔 그저 생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어떡해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 말, 참 고맙네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고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췄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오늘 엄마가 웃었다. 바다 냄새가 방 안에도 들어왔다. 아저씨가 우리 집에 빛을 가져온 것 같다. 그는 연필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작게 속삭였다. 행운은 진짜로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해우는 창문을 열었다. 새로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새 출발이야. 그럼 아저씨도요, 그래? 아저씨도 함께겠지. 바다 쪽에서 햇살이 퍼져나왔다. 그 빛은 세 사람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해우는 여전히 센터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며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그 향기는 그녀에게 오늘도 괜찮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던 중 한 동료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운 씨,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시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 대표님이라면 이도현 씨요?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주 같이 계신다면서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일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겠죠. 동료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남았다. 작은 파도가 마음속에서 일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다. 그날의 바다는 유난히 거칠었다. 파도가 세게 부딪히며 하얗게 부서졌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럴 줄 알았어. 행복은 항상 오래 머물지 않으니까.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이에요? 이도현이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냥요. 그는 그녀 곁에 섰다. 오늘따라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해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의 눈은 속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누가 무슨 말 했나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역시 들었군요.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소문이에요. 사람들은 늘 뭔가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전 그런 시선이 익숙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말은 쉽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또 뭔가가 흔들리네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혜운 씨, 세상은 늘 흔들려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 응, 엄마는 피곤할 때 눈을 피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엄마는 나 안 보고 있잖아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 엄마 마음을 다 읽는구나. 그럼요. 나 엄마 레이더예요. 그 말에 해우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 내면. 며칠 후 센터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다. 이도현이 직접 참석했다. 직원들은 긴장했고 혜운 역시 마음이 불편했다. 회의 중 한 직원이 말했다. 대표님, 현장 보수 인력에 대해선 혜운 씨가 의견을 많이 내시더군요.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장 관리에 능숙하시더라고요. 역시 대표님이 특별히 챙기시는 이유가 있네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혜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내렸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곧장 옥상으로 향했다.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거울처럼 반사된 바다 표면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또 도망치려 하는구나. 잠시 후 이도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타났다. 또 여기 있었네요. 대표님. 왜 자꾸 절 신경 쓰세요? 그는 말을 멈췄다. 혜운이 돌아섰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혜운 씨, 나는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서고 싶은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다. 그 말 믿어도 될까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간이 증명하겠죠.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슬펐다. 며칠 후 이도현의 회사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는 낯설지 않았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여인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그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혜우는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은 흔들리며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도현 씨?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온 게 행운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도일까? 그 순간 민재가 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추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그럼 들어가자. 며칠 뒤 이도현은 민재의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아저씨 민재가 달려왔다. 엄마가 요즘 바빠요. 그래도 웃어요. 그럼 다행이네.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저씨, 엄마를 좋아하죠? 이도현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건 괜찮아요. 엄마도 아저씨 볼 때 눈이 다르니까. 그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야, 넌 진짜 대단한 관찰자다. 그럼 둘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이도현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 말 꼭 기억할게.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바다는 매일 다르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화가 난다. 그래도 바다는 항상 돌아온다. 나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부산의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파도가 숨어 있었다. 해우는 오늘따라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센터 문을 열자 익숙한 인사 대신 조용한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속삭임이 들렸다. 대표님이랑 아직도 연락하나 봐. 그 여자가 그래서 이 자리를 얻은 거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커피를 따르던 종이컵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동료들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점심 무렵 해우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올 듯한 하늘. 바람은 점점 세차졌다. 벤치에 앉은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이도현의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군요. 이도현이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그녀 앞에 섰다. 센터에 다녀왔어요. 표정이 이상하길래 해우는 눈을 돌렸다. 왜 오셨어요? 당신이 괜찮은지 보고 싶었어요. 대표님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난 더 많은 시선 속에 갇혔어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혜운 씨,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젠 늦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둘 사이를 스쳤다. 며칠이 지났다. 해우는 센터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오래된 편지가 그녀의 집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 누런 봉투. 발신인은 이도현의 비서실.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편지 안에는 12해 전의 병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수술 기록. 그리고 보호자 이름. 이도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문서에는 분명히 출산 당시 긴급 지원자 이도현이라 적혀 있었다. 그럼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민재가 그 시각 이도현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보고 있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망설였다. 하지만 진실을 감춘 채로는 해운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차를 몰아 해운의 집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 눈빛은 차가웠다. 이도현 씨, 이 편지 당신이 보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말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왜 지금 말하냐고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요. 난 이미 떠났고.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으니까. 난 감히 다시 찾아올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라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몇 년 동안 난 혼자였어요. 민재가 아플 때, 울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없었어요. 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요. 그 말밖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날 밤. 민재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들이라니. 그의 손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의 가슴이 낯선 감정으로 요동쳤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로 거칠게 바다를 그렸다. 파도는 크게 일렁이고 하늘은 찢어진 구름으로 가득했다. 거짓말, 그는 속삭였다. 왜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어?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졌다. 종이가 번지고 그림 속 바다가 흐릿하게 번져갔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민재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다급히 공원으로 달려갔다. 바다 근처 벤치. 거기서 민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재야 그녀가 달려가 안았다. 엄마, 진짜야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아빠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숨겼어? 해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그땐 네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이젠 설명해줘요. 아이의 눈빛은 어른보다 깊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그 사람이 네 아빠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해. 민재는 눈을 닦았다.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낙엽이 둘을 감싸듯 흩날렸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혜운이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서 민재의 어린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젠 도망치지 않겠어. 그는 우산도 챙기지 않고 바로 차를 몰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혜운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젖은 머리.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잠들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그때 떠난 이유,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났고 모든 걸 지키려면 누군가를 버려야 했어요. 난 어리석게도 사랑보다 책임을 택했지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릴 버렸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래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예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요. 이젠 내가 가진 걸로 당신과 민재를 지키고 싶어요. 혜우는 눈을 감았다. 이젠 늦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멈춰 있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거센 바람이 창문을 열어젖혔다. 커튼이 펄럭이며 방 안으로 들이쳤다. 비가 들이치고 공기가 뒤섞였다. 그녀는 놀라서 창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바람 속에서 희미한 바다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바람, 그녀가 속삭였다. 예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날도 비가 오고 당신은 나에게 우산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금은 누가 우산을 써야 할까요? 같이 쓰면 되죠.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따뜻한 생명이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창밖의 달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집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민재가 잠결에 중걸거렸다. 아빠,
그 목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래 멈춰 있던 시간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겨울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다.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표면 위로 따뜻한 햇살이 흘러내렸다. 지난 폭풍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해우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밖으로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 대신 봄의 향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한동안 그 바람을 느꼈다. 이제 진짜 봄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 안엔 오래된 슬픔 대신 새로운 온기가 섞여 있었다. 거실에서는 민재가 학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소풍가요. 그래, 어디로 태종대요. 바다도 보고 꽃도 본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겠다. 도시락은 챙겼지, 응. 아저씨가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싸줬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부엌을 향했다. 그곳에는 이도현이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팬에 계란을 굽고 있었다. 이 시간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민재가 도시락은 아빠랑 싸야 한다고 해서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도 아빠라 부르는 건 아직 어색하지 않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묻자.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웃을 줄 알거든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엔 시간의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이도현은 혜운을 회사 근처로 불렀다. 잠깐만 시간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죠? 그는 그녀를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다. 거기엔 여러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건 뭐예요? 센터 직원들과 함께 만든 희망 정원이에요.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그녀에게 건넸다. 작은 씨앗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이건 혜운 씨 몫이에요. 이 씨앗은 제가 직접 골랐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꽃은 반드시 핀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화분을 받아들었다. 이름은 뭐예요, 프리지아? 향기로운 꽃이네요. 당신 같잖아요. 그의 대답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도현 씨, 아직도 말은 잘하네요. 그건 변하지 않았나 봐요. 며칠 후, 혜운의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생겼다. 민재가 직접 흙을 고르고 이도현은 그 옆에서 물을 주었다. 혜운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거 진짜 피겠죠? 민재가 물었다. 그럼 봄엔 어떤 씨앗이라도 자라게 되어 있단다. 혜운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엄마 말대로면 우리도 봄이네? 민재의 한마디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멈췄다. 이도현은 천천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도 봄이야. 그날 밤, 혜우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다.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문득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지친 얼굴로 벤치에 앉아 복권을 팔던 시절. 그때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삶을 바꿔놓은 지금.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용서한다는 건 다시 믿는다는 뜻이구나.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주말, 세 사람은 함께 기차를 타고 근교로 나갔다. 하늘은 맑고 들판엔 유채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민재가 창문을 열며 외쳤다.
엄마 아빠 봄 냄새 나요. 이도현이 웃었다. 그래? 이 냄새 기억해두자. 언제 힘들어도 이 냄새 생각나게. 그럼 아니? 아빠는요. 나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기차가 철길을 따라 멀리 달려갔다. 햇살이 유리창 위로 흩어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데 어우러졌다. 그날 저녁, 그들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민재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해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민재가 요즘 그림을 많이 그린다면서요. 이도현이 말했다. 네, 학교에서도 상 받았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네요. 그녀가 웃었다. 그럼 당신이 물려준 거겠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혜운 씨. 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받아줘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받아준 게 아니에요. 함께 걷기로 한 거죠.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래요. 이제는 놓치지 않을게요. 바람이 불었다. 카페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바다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민재가 갑자기 일어났다. 엄마, 아빠 이거 봐요. 그는 손에 작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다. 햇살이 그 위에 반짝였다. 이건 행운의 조개래요. 이거 3명이 나눠 가져요. 그는 조개 껍데기를 3조각으로 나눴다. 혜운, 이도현, 그리고 자신. 이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이도현이 눈을 감았다. 그래, 약속하자.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로. 세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았다. 햇살이 그 손 위로 내리쬐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바다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파도는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민재가 하늘을 가리켰다. 엄마, 아빠 저 별 봐요. 우리 집에 있는 불빛보다 더 밝아요. 혜운이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가 다시 찾은 마음의 빛이야.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았으니까. 세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혜우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지난 겨울은 길었다. 하지만 봄은 결국 찾아왔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일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 밖에는 그녀가 심은 프리지아가 조용히 피어 있었다. 그 향기는 바다의 냄새와 섞여 집 안 가득 퍼졌다. 혜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행복은 누군가를 다시 믿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녀의 말에 멀리서 파도가 대답하듯 속삭였다. 잔잔하고 따뜻하게